최근 귀농, 귀촌 트렌드에 꼭 따라오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단순한 귀농이 아닌 힐링이란 키워드를 접목한 치유농업. 치유농업을 실현하고 있다는 귀농인을 만나기 위해 대한민국 최남단 해남을 찾았다. 드넓은 평야와 두륜산이 둘러싸고 있는 땅끝 마을에 특별한 귀농인이 살고 있다는데. 어서 오세요. 귀농 10년차 최경주 씨. 엄청 바쁘신가 봐요. 허벌나게 바빠요. 허벌나게 바빠. 내가 웬만하면 너무 바빠서 오지 말라고 하려다가 참기 누스럽게 오라 그랬어. 농번기를 맞은 요즘 그녀의 일상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한다. 지금은 고추 농사, 고구마 농사도 하고 마늘 농사, 양파 농사, 감자 농사. 9월달 가면 절임 배추, 해남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배추 농사 할 거 다 해요. 마트에서 편하게 사던 것들을 직접 농사지으며 살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는 그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귀농을 택할 수밖에 없던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안 죽으려고 살려고 오는 심정이지. 아마 거기 있었으면 그때 당시 제 몸 상태로 봤을 때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고생이 되더라도 시골 가자. 그 마음으로 내려왔죠. 서울 강남에서 자산관리사로 일하며 억대 연봉을 받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아왔던 최경주 씨. 하지만 그녀의 삶에 어느 순간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는데. 사람이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어치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어치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이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대방 그 자산관리를 잘못해주면 욕은 누구한테 오겠어요? 저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실수 없이 그걸 완벽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정신적으로 늘 누적됐던 것 같아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식욕 저하와 두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문제가 찾아왔다고 한다. 사무직에 앉아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허리가 안 좋아요. 애 낳고 나면 6개월은 아예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예 엎드려서 밥을 먹을 정도로요. 남들은 그 샤워기에 숙여서 다들 머리 안 감아요. 근데 저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아파 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건 뭐라고 말 못해요. 진짜로. 오랜 시간 허리 디스크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었다는 그녀. 특히 여성들은 출산 후 칼슘이 부족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데 그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 4, 5번 척추가 거의 물렁뼈가 없이 디스크가 거의 없대요. 이렇게 신경까지 누르니까 제가 하반신을 자꾸 못 쓰고 정말 심할 때는 도끼로 다리를 이렇게 자른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아플까? 그런 그녀에게 먼저 귀농을 제안한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다고 한다. 아따 날도 징하게 오늘 덥구만은. 도시의 팍팍한 삶을 떠나 흙을 밟고 여유를 가지며 살자는 마음이 애쓰였다는데. 밤에 잘 때 보면은 막 끙끙 앓고 막 뒤척이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걸 이제 수년 보다 보니까 그냥 시골로 가면 안 될까. 내가 일을 하려니까 시골 가서 공기 좋은 데 살자 그러고 온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게 그랬는데 이제 구체화 시키는 데 한 3년 걸렸고 와서 지금 10년 좀 넘었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뭐 여장군 됐죠. 여장군. 남편의 말처럼 웬만한 농작물은 물론 가축들까지 능수능란하게 돌볼 만큼 베테랑 농사꾼이 된 그녀. 제 손으로 키워주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편안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한다. 도시 생활은 내가 주체는 아니잖아요. 출근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거기서 나는 이제 월급을 받는 거지만은 내가 여기서는 내가 계획 자체를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무슨 농사를 짓겠다,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거고 힘들면 하루 쉬겠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귀농 이후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이 돼준 또 한 사람이 있다는데. 물 한 잔 마시고요. 그 혹시 누구세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곧 90이거든요. 정말요? 네네. 우리 어머니 연세에 이렇게 허리 꼿꼿하신 분 저도 동네에서 또 이 정도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 나 같은 허리 별로 없어. 나이 젊은 사람도. 고부간의 허리 유연성 대결. 한번 해봅시다. 너 뭐냐 해봐라 그럼. 하재 인자는 오메 나는 역가장도 넘어간디. 오전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도란도란 둘러앉아 담소를 나눈다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피디님 이리 좀 오세요. 아, 네. 해남에 오시면 꼭 드시고 가셔야 될 물이에요. 더위에 고생하는 제작진에게도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준다. 이거 되게 고소하네요, 물인데? 네. 약간 보리차 이런 거예요? 그게 잇꽃을 달인 물이에요. 잇꽃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허리를 애초에 못 썼어. 그래갖고 병원 생활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려와서 이 꾸준히 이 물을 먹은 게 이렇게 확실히 좋아. 허리 아프다 말도 별로 안 하고.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잇꽃물을 마시면서 허리디스크 완화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잇꽃물의 정체는 무엇일지 알아보기 위해 두 사람을 따라 나선 제작진. 자, 여기가 잇꽃밭입니다. 우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잇꽃밭. 노란색과 주황색을 띠는 화사한 꽃이 만발하다. 여름이면 잇꽃을 수확하느라 바쁘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머니, 저도 같이. 뭐예요? 이 꽃에는 가시가 있어갖고 아무나 못 들어와요. 이거 진짜 가시가 있네. 너무 따가운데, 이거. 몰라요. 이게 무장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들 그렇게 무장을 하셨구나. 네. 자세히 살펴보니 꽃 주변에 뾰족한 가시가 가득. 저희 홍화는 방금 피디님 들어오시다가 따가운 것처럼 가시가 많은 토종 가시 홍화씨예요. 중국산 종자는 가시가 없어요. 이게 원래 약재료도 쓰이고 염색 재료도 쓰였거든요. 사람한테 이롭다 하여서 이 꽃이라고도 불리우는 홍화예요, 얘가. 이 꽃의 정체는 다름 아닌 홍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되어 온 홍화는 국화과의 일년생 화초로 특유의 진한 색깔이 특징인데 혼례 때 쓰이던 연지곤지의 재료로 활용될 만큼 천연 염색제로 쓰여왔다. 제가 여기 내려올 때만 해도 호미도 못 들고 찻상, 밥상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20kg 정도는 거뜬히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자랑을 했죠. 어머님 그때서 웃으시면서 야, 네가 먹었던 물이 그동안 홍화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8년이 넘도록 허리 한 번 아프지 않고 밭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잘해요. 현재 그녀의 허리 디스크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흔히 약재로 활용되는 홍화씨를 물로 끓여 꾸준히 섭취했다는데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홍화씨가 허리 디스크 완화에는 어떤 도움이 된 것일까? 이 허리 디스크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근육의 저하, 또 골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뼈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골밀도를 높여서 뼈를 강하게 만들어줘야만 척추가 단단해지고 또 그 주변의 근육이 잘 지탱되는 법인데요. 홍화씨 같은 음식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뼈 재생을 돕는 유기백금 성분이 풍부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물질들을 섭취하시게 되면 골밀도를 높여주고 또 허리 디스크를 완화하는 데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경주 씨는 홍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그녀가 가장 즐겨 마신다는 홍화물을 선보인다는데 저희는 매일 그냥 홍화씨 물을 보리차 물처럼 그냥 수시로 먹고 있어요. 물을 끓이기에 앞서 꼭 거치는 과정이 있다는 최경주 씨. 이게 살아있는 씨앗이다 보니까 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볶아서 없애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볶다 보면 그 물을 끓였을 때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요. 세척한 홍화씨를 5분 정도 약불에 덮어주다가
물 2리터 기준 홍화씨 한 줌을 넣고 활용 점정, 꽃잎 한 꼬집을 넣어주면 색과 향이 깊어질 뿐 아니라 칼슘과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물에 녹아나와 영양적으로도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20여 분 정도 물을 끓여주면 홍화물 완성. 단, 홍화는 국화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홍화물은 하루 5잔 이내로 섭취하는 게 적당하다. 홍화물과 홍화씨 가루등을 활용해 차려진 건강 한상. 열심히 그동안 내 몸을 추스려서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이제는 주변 분들을 좀 돌봐주고 싶고, 제가 하고 있는 치유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삶도 치유해주고 싶어요.